자, 뉴스 장터 서정신의 지금 대전시청은 5탄입니다. 그리고 저 59초 TV에 네, 서정신의 시청 리포터. 네, 되겠습니다. 5탄. 아니 사탄 때문에 난리 났어요. 아니 이런 얘기예요. 네. 뭐냐면 허태정 시장님은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뉴스 장터 59초는 허태정 끌어내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공무원들의 불평 불만이 있다 이런 거고 잘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근데 오늘도 또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전에는 행정 내부의 직원 상호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사관제도니 뭐 칸막이를 없앤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이 무슨 위원회가 많잖아. 거기 뭐 공론화위원회, 뭐 새로운 대전 발전위원회.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느끼든지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시작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의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한다는 거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아주 그렇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동을 걸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대의 새로운 대전 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인적 구성이라는 거죠. 인적 구성. 아 인적 구성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세대위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다양성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대변하신 분들이냐, 한쪽으로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위원회도 기울어진 위원회다. 그렇죠. 응? 그래요? 그래? 뭐 하여간 진보만 많이 꽉 차 있겠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방향성으로 보면 뭐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일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들한테 불신으로 주는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는 직원한테 불신을 줘서 시장님의 그 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은 잘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성격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하시고 하는 거는 방향성으로는 맞지만 과연 시민들이 맞구나, 우리를 대변해서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은 편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허 시장님이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전에 권 시장 때도 있었죠. 권 시장님 때 위원회 많았어. 시민행복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맞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뭐 거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무슨 타우닝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지 그렇지. 않았나? 행복 옛날에 권 시장 됐었죠. 하시자마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랬나? 예. 여기에서 그 뭐지? 그 트램 바꾼 거야. 그렇지. 트램이 나쁘다, 고가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트럼으로 바꿨어. 뒤집은 거야. 뒤집은 그때는. 거야. 예, 그렇죠. 여론은 고가 자기 부상 열차가 낫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위원회고. 그 세대위 공론화위 이거는 저거 하면서 생겼잖아요. 저 뭐야 월평공원 그 공론화 시켜서 논의하고 결정을 맺는 걸로. 예. 근데 뭐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대했는데 다시 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하기로 해서 지금 하잖아요. 월평지구는 갈마지구는 또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가요, 그것도? 그런 거 맞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위원회의 문제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당시 의견 슬로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네. 너무 좋죠.
당연히 시민의 힘으로 대전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야죠. 그 새로운 100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슬로건은 좋은데 거기에 구성 요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다. 근데 진보 성향이 강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그 특성이 있습니다. 뭐야 그게 특성? 무슨 특성이 있냐면 일단 시민사회 단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이분들이 하는 거는 사실상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뭐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판이거든요. 그동안 비판을 많이 해왔죠. 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대안이 부재하다는 이렇게 하는 걸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이 종합적으로 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의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세기 때문에 시민들과 더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싫어하는 시민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시민의 의견이 차단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예를 들어 중도나 보수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진보의 목소리는 또 예를 들어 100이면 200, 300으로 표현이 되고 야 이거 재밌는 해석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통이 아니라 단절이네. 그래서 이제 목적과 방향성은 맞았지만 안쪽으로 쏠리면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으로 되다 보면은 뭐 정치하고 전혀 관련 없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거티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제 내로남불로 자꾸 가는 그리고 네거티브로 계속 가는 이러한 걸로 가다 보니까 사회통합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건데 문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교수님들한테 공부를 다 많이 했지만 사실상 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니아카를 끌고 짐을 싣고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니아카를 직접 이렇게 끌고 가보신 분들은 아닙니다. 아 그렇지. 옆에서 끌고 가는 걸 교수들도 집행 능력은 없는 거야. 응? 진보단체도 비판 능력은 있는데 이렇게 대안 가라 능력, 라고 얘기는 해야지. 또 여기에 계신 기자들도 대표님도 우리 기자들 언론 이렇게 계속 하였지만 사실상 그 하나의 쟁점화 핵심 이슈화에 또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독자를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쪽에 오래 몸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그 원했던 대전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들자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의 로드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될 곳인데 결론은 내 편이 갈라지면 오히려 사회적 불신 갈등 조장이 되는 거지 협치와 화합이 근데 아까 그 어렵다. 얘기 중에서 우리 여기 위원회 구성이 진보 중심으로 되고 보수 중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그 뭐 위원회가 그래도 뭐 좀 들어가지 않았나?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진 위원회 운동장이 된다면 이건 위원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 중도 너희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나 똑같다고.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들을 한번 성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이런 걸 좀 지역 언론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안 하면 우리 59초하고 뉴스장터 한번 돈 들여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인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발표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제가 여기 대전경찰청 시민 홍보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뭐 내가 단원이면 자랑스럽게 단원이다 발표해 주는 게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시민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한 그 소속의 일원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세대의원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전체 오픈시키자. 아니,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픈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럼 그 명단을 쭉 보면 그렇지. 알 거 아닙니까? 알 수 있지. 근데 이 위원회의 문제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허 시장님 이제 그 성품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한 건데 결정 장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어려운 결정을 위원회에다 넘겨서 자기는 그 결정 뒤에 숨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결정은 다 위원회가 하는 거야. 시장님은 그냥 뒤에 조정을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원래 시장님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그런 뜻으로 생각 안 한 건 하실 아니겠지만, 건데 결론은 이제 그동안의 들쑥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좀 들어보자라는 좋은 방향의 취지로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야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제 나서지 않으시고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거는 수기 민주주의에 가는 길이다 라고만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위로할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뒤에서 직원 예를 들어 군인들 같은 경우에 병사들 나가서 정사하고 싸우라고 사지를 물고 나는 뒤에서 있으면 되냐, 이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전술 전략을 필 때 직원들이 사기가 좋아져 있을 때는 내가 앞서서 나가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재적소에 기다림의 미덕도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우리 염시장 전 연입시장께서 조금 운수 아닌 운수를 두가지고 또 구설수에 논란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다음에 보니까 허 시장님이 오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수 배웠다고 페이스북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좋았다면 그분의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허 시장님이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데 기왕이 했으면 그냥 허 시장님이 직접 했으면 더 차라리 그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아쉬운 점은 해봅니다. 그것도 소통의 방법인데. 그래도 지역의 어른이고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일전에 만담 뉴스에서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뭐 왜 그래 이렇게 한다면 허태정 시장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걸 진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하다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 좋은데 맞아. 자꾸 위원회 만들고 결정 과정에서는 자꾸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평공원이 그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하다가 하다가 시도됐죠. 그 보상비까지 다 모든 포함한 것을 결론은 우리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그 월평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갔는데 그저께 1주년 이렇게 이제 모 방송사에서 이제 TV 대담 토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수기민주주의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대전시는 아직 빚이 채무가 그렇게 이제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고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거는 그동안에 대전시가 큰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는
일단 하여튼 공무원들과의 소통 잘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허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역대 그 시장님들이 코도 인사 때문에 사실상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인사 잘 하셔가지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정치를 잘하는 그 친구들 구청에서 뽑아 올리지 말고 구청에서 평생 근무하다가 시청에 와서 근무하면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당신 앞에서는 잘한다고 뭐 한다고 저짝 공무원들 뭐 일 않고 딴 거 한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앙부처에 가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시에 대한 구력이 없는데 구청구 가지고 중앙부처 직원들 뭐 정치할 겁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의원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시장이 또 시의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그건 뭐예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소통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는 또 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저쪽 아닌가? 민주당 쪽 사람. 원래 저쪽으로 나이가 있으면요. 그 또 안에서 그쪽에서 또 기울어지나? 그럼요. 갈등이 아, 생깁니다. 또 좀. 오히려 예. 형제들만 많으면 또 싸움 나지. 근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또 시의회하고도 갈등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시의회하고의 갈등 뭐야 이제 지난 지방선거는 유례 없이 유례 없이 한쪽으로 뭐 그냥 딱 그럼. 뭐 그렇지 이게 꼭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네. 전국적인 현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더 이제 통합이 되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기도 했죠. 이제 대전시장으로 이제 나오시면서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공약 사업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 네. 둔산 센트럴 파크를 있어. 해가지고 아니 예, 어떻게 연결하는 거. 연결해서 예. 뭔가 이쪽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또한 대전의 명소로 지금 만들자라고 예. 하는 핵심 공약을 했던 게 공약이었죠. 있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예산 문제로부터 사실은 발단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원도심과 이제 새로 발전한 신도심의 이 주민들의 의식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기존의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소외감 느끼는데. 생활 환경이 안 예, 좋아지고 또안 좋고, 인구 그건도. 유출되고 예. 자꾸 빠져나가가지고 속상한데 예. 그쪽을 이렇게 이제 하는 사업보다 집중해서. 앞서서 음. 이 그래도 요 짝은 다 그쪽에 계신 분들로 봤을 때는 부러워하는 그 지역인데, 둔산 지역인데 그렇지. 예. 그쪽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기존 도심에 계신 시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반대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주민들이 예, 그러네요. 이 요구에 따라서 이야기할 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예산하는 과정에서 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이제 복지환경위원회인데 복지환경위원회 가지고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예. 됐나? 전액 삭감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 야 망신이네 이건. 그럼 또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주요 공약 사업에 출발도 못 시키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내년에 또 뭐 해야지 뭐. 1년 늦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에서는 예. 그거를 예산 삭감이 되면 우선 이제 예산 자체가 뭐냐면 전체 예산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용역 예산이었기 때문에 용역 예산이었죠. 반드시 세워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용역이 돼야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용역 예산이 삭감되면 어, 이게 시동도 못 거는 시동도 못 거는 거야 말이야. 그래서 시동이라는 게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그래서 그래 가지. 그래서 부담을 느낄 수는 밖에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님을 먼저 설득을 시키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본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걸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쪽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도덕이나 있는 또. 것이고 예. 그렇지 않아도 당신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감시켜 놓은 거를 본인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다시 살려내는 이런 과정이 되기 아니 그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활시킬 수는 있어요? 부활시킬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있어요? 부활시킬 수 예, 있을 수 있지.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할 수 기분이 있는데 상하지. 이제 절차나 이런 과정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러한 이제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다고 하는 거는 이미 상임위원님들 전체가 이게 서로 이게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걸 부활시켰으니 열. 그러려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이미 상임위에 그 저 예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국장급이 가서 그렇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단수를 높여야죠.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족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실국장들 담당 과장들 모였어 라고 하는 거는 좀 거기도 탓할 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내가 총술 게 있고 직원들이 그렇죠. 총술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한 과정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상임위 의원님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정치를 이거 했었어야죠. 문제야, 그렇지. 그렇기 이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예, 그래서 예. 시장님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론은 정부 측들 그러라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이거 담당 집행부에 그런 여기 지금 정무직들. 저기 저 정무특보님 있어요. 아니 정무특보가 정무부시장은 또 뭐했어?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접촉을 하고 그러고서도 안 된다.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죠. 그렇지. 본인의 공약 사업이고 예. 본인 건데. 이것도 큰 문제야. 이게 자꾸 문제라고 내가 해서 그런데 이런 절차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상임위에서 설득을 못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 예산 뭐 용역 예산이 책정됐던 뭐든 이 후유증이라는 건 더 가. 이 도대체 뭐야? 이거하고 유사한 거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그 뭐죠? 저번에 인사하면서 조직 개편을 의회 통과해야지 인사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어? 네. 이거 좀 얘기해 줘. 근데 의회에 제출한 조직 개편 안을 통과도 안 됐는데 인사 발표는 미리 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요?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맥락이야. 이거 얘기해 줘 봐. 이거. 근데 이제 먼저 결론을 내자면 이건 뭐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근데 하여튼 에이, 이제 이게 이제 내로남불인데 사실상 아이 그건 아니야. 우리- 사실 그건 자기네들끼리지 시민들은 이거 뻗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응?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그 조직 개편을 전제로 인사 발표를 미리 한 거야.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절차를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게 조직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저 세부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의회에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지금 행정안전부죠? 지금 행안부에다가 행정안전. 승인 받아야 되나? 행정안전부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승인 조건이 꼭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제동을 걸거나 그러지는 뭐 거의 하지 않지만 절차에는 그런 절차가 하나 그런 있다.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 사안까지는 아닌지 긴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보면은 이번도 작은 구조 개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절차가 안 돼 있는데 미리 이 예정자 발표하고 승진 대상자 발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틀리게 뭐 좀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회 업무 이 절차 이런 것들을 아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좀 충분히 질타하기 좋은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것이 자기 모순에 빠진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못했다고 잘하라고 하고 법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지키고. 직원들 뭐 하느냐고 이렇게 혼내가며 내가 가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크게 폭넓게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여간 아쉬운 거는 오늘도 자꾸 우리 허태정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다음에는 좀 밝은 거 허태정 시장님이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걸 좀 많이 구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기쁨과 희망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고요. 오늘 시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오늘 토크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